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백화점 2층 명품관. 반짝이는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화려한 공간에서 나는 내 딸 지은이를 보러 갔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오랜만에 딸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내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그리고 그 손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혜자 여사의 손이었다. 내가 왜 거기 있었냐고? 지은이는 결혼한 뒤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다. 전화로는 가끔 연락했지만 그 목소리로는 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엄마, 나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힘이 없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지은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이 정말 행복한 걸까?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날 아침 나는 용기를 냈다. 강남에 있는 그 백화점, 지은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딸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그 아이가 웃고 있는지 힘들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카디건과 편한 바지를 입은 내가 그 화려한 백화점에 어울릴까 싶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려 백화점에 도착했다. 강남역 근처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지은이가 저 안에 있구나.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백화점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반짝이는 조명,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나는 왠지 주눅이 들었다. 내 낡은 옷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명품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이가 일한다고 했던 그곳이었다. 천천히 걸으며 매장들을 둘러봤다. 가방, 구두,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숨이 턱 막혔다.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도 있었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조심스럽게 매장 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 지은이가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손님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있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다 컸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님이 나가자 지은이는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 미소가 참 밝아 보였다. 나는 안심이 됐다. 괜히 걱정했나 보다. 지은이가 이렇게 잘 지내는데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테고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 걱정됐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매장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꽤 컸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나도 모르게 다시 매장 쪽을 봤다. 지은이가 황급히 매장 뒤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안쪽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른 약하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그 목소리를 나는 알고 있었다. 박혜자 여사, 지은이의 시어머니였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매장 안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진열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지은이가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 앞에 박혜자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지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다. 일하러 나온다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이렇게 창피를 주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뭐라고? 허락해줬다고? 우리 지은이가 무슨 죄인인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간신히 내뱉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딸이 저렇게 작아져 있다니?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빌고 있다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나 일 좀 잘하나 했더니 우리 아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지집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 손님도, 직원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다.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였다. 뒤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은이의 남편, 이민호였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온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아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덤덤한 얼굴로 서 있는 거지? 민호는 시어머니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이 남자는 지은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말리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이게 우리 며느리 수준이라는 걸 다들 알아야지. 그 순간 나는 눈앞이 흐려졌다. 박혜자 여사가 지은이의 팔을 확 잡아챘다. 지은이가 비틀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백화점 한복판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 여자가 우리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고? 지은이가 작게 신음했다. 아,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다. 누가 너더러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잡아먹으랬어.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숨이 막혔다. 지은이의 모습만 선명하게 보였다.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우리 딸,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앞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을 향해. 그리고 내 입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터져나왔다. 당장 손 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손,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쥔 그 손이 내 눈에 또렷하게 보였다. 주먹 쥔 손가락 사이로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지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 아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간신히 말을 꺼내는 것처럼 작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그녀는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잡아당겼다. 지은이의 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저럴 수 있나? 내가 뭔데 우리 집안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다. 쇼핑하던 손님들, 일하던 직원들,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이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쳐다만 볼 뿐이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랑 며느리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휴, 보기 민망하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가족 문제니까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지은이가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은이의 남편, 민호는 옆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이 뒤집혔다. 사람들이 봐서 문제라고? 당신 아내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인가? 민호는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다. 하지만 힘을 주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리는 척하는 거였다. 진짜 막을 생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넌 빠져 있어? 이건 나랑 내 며느리 문제야. 그리고 다시 지은이를 쳐다봤다.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성의 없고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돈이나 벌겠다고?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알아?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딸이 저렇게 작아져 있다니?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널 사람 만들어줬더니 이딴 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사람 만들어줬다고? 우리 지은이가 언제 사람이 아니었나? 26년 동안 내가 정성껏 키운 딸이다.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딸이다. 그 딸을 당신이 사람 만들어줬다고?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내가 나서면 지은이가 더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진열장 뒤에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시어머니의 등이 가까워졌다. 지은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고통을 참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지은이가 나를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입술이 떨렸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전부 다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올랐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시어머니의 바로 뒤까지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시어머니의 손목을 향해서,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향해서.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쿵쿵.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끝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닿았다.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확 잡아챘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손 떼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나왔다.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이래. 남의 집일이 아닙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이 아이 엄마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사돈 어른,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지금 당장 손 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사돈 어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당신이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며느리인데요. 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자기가 혼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 딸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이 아이를 26년 동안 키운 사람이 저예요. 밤새 열날 때마다 간호하고 아플 때마다 울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한 사람이 접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서 걸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아이를 당신한테 시집 보냈어요. 잘 부탁한다고, 우리 딸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말이 막혔다.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내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놓았다. 지은이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다.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지은이를 확 끌어당겼다. 품에 안았다. 지은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지은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다니.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친정 엄마가 나설 만도 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돈 어른,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지은이의 남편, 민호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진정하라고요.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아내가 저렇게 당하는데 왜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민호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다. 그게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서 가만히 봤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은이의 남편인가? 지은이의 편은 안 되고 어머니 편만 드는 사람인가?
주변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백화점 직원들도 달려왔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지은이였다. 나는 지은이를 꼭 아는 채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우리 얘기 제대로 합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다.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매니저를 쳐다봤다. 이 사람이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기 일하는 직원이에요? 제 딸입니다. 매니저는 놀란 표정이 됐다.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피해라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금 저희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손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다. 우리 며느리 일 때문에 온 건데. 왜 저희를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가죠. 거기서 제대로 얘기합시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계속 이러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았나 보다. 나는 지은이를 꼭 아는 채 매니저를 따라갔다. 민호와 시어머니도 뒤따라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시어머니 진짜 심하네. 며느리 불쌍해. 친정 엄마가 저렇게라도 나서줘서 다행이야.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도 들었을 것이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다짐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리 지은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딸 편에 서겠다고. 사무실 문이 닫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박혜자 여사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은이는 내 옆에서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는지 그 감촉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매니저는 책상 앞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CCTV요? 그건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매장에서 발생한 일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니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켜고 보안팀에 연락을 했다. 잠시 후 화면에 영상이 떴다. 백화점 2층 명품관 매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내가 도착하기 직전의 장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박혜자 여사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민호도 함께였다. 지은이는 손님을 응대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 뭔가를 말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손님들이 있어서 조용히 말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매장 뒤편으로 안내했다. 카메라 각도가 바뀌며 매장 뒤편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지은이가 비틀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굳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지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는 옆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말리지 않았다. 그냥 쳐다만 봤다. 매니저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다. 이전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며칠 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칠 전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화면을 바꿨다. 일주일 전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매장에 나타났다. 혼자였다. 지은이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했다. 지은이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리지 않았다. 손님 옆에서 지은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손님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지은이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지은이의 이마를 찔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이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다. 일주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매니저가 다시 화면을 바꿨다. 이번엔 보름 전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매장에 나타났다. 지은이에게 뭔가를 던졌다. 작은 봉투 같았다. 지은이가 황급히 주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다.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봉투를 주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 지은이가 이런 일을 당해왔다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번 매니저는 화면을 멈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손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저건 변명하지 마세요.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업무 중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매니저가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걱정했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아서 어찌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은이의 동료 직원 2명이 들어왔다. 매니저가 부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이시죠? 저희는 지은 언니와 같이 일하는 직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한 직원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많이 걱정했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시어머니 분이 오셨어요. 올 때마다 연니한테 소리 지르고 망신 주고 가셨어요. 손님들 앞에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이나? 그렇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니?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다. 그냥 참고 또 참고. 저희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눈이 퉁퉁 부은 날이 많았어요.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왜, 내 목소리가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말했으면 엄마가 뭐라도 했을 텐데. 왜 혼자 참았니?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잘못해서라니. 우리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나는 물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밥도 맛없게 한다고,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것도 성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자책하며 살아왔다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매니저가 서류를 꺼냈다. 일단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건 단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매니저는 단호했다. 영상 기록, 직원 증언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민호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지은 언니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분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움츠러들고 무서워하고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이 지은이가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매니저는 계속 서류를 작성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호는 한숨만 쉬었다. 나는 지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알았다. 지은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당해왔는지, 그리고 왜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는지. 우리 딸은 착했다. 너무 착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거다.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던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겠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 낮고 차갑게. 우리 지은이한테 대체 뭘 원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만 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안 해줬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 지은이는 당신 하인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매니저도, 직원들도 모두 나를 쳐다봤다. 나는 지은이를 꼭 아는 채 말했다. 이제 우리 지은이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크게 일 벌리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지은이를 쳐다봤다. 조용히 넘어가.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응,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일이 커지면 민호가 힘들어할 거예요. 나는 한숨이 나왔다. 우리 딸이 아직도 남편 눈치를 보고 있다니?
얘야,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민호가 힘들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힘든 게 문제지.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나는 지은이를 보면서 떠올렸다. 잊으려고 했던, 하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을. 1년 전이었다. 시댁에서 큰 잔치가 있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다. 친정에서도 초대를 받았다. 나도 갔다. 지은이 아빠도 함께였다. 여의도에 있는 시댁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시댁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다. 사돈 행사니까 조용히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손님 응대하고. 쉴 틈 없이 일했다. 나는 지은이를 보면서 안쓰러웠다. 하지만 시댁 행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일하는 게 맞다고 여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축배를 드시려는 참이었다. 그때 시어머니 박혜자 여사가 지은이를 불렀다. 거기 며느리 큰 소리였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지은이가 황급히 달려갔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음식상을 가리켰다. 이거 가져가. 맛이 이상해.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할 거 없어. 다시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음식을 잘못했나 봐. 칠순 잔치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은이를 쳐다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딸이 저렇게 무릎 꿇고 있다니? 일어나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옆에 앉은 지은이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참아요. 시댁 행사예요.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지은이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은이가 무릎 꿇은 채로 10분은 있었을 거다. 아니, 5분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말했다. 이제 일어나.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지은이가 일어났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며느리가 부축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갔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지은이 아빠한테 말했다. 우리가 나섰어야 했어요. 지은이가 저렇게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지은이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시댁 행사였어요. 우리가 나서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져요. 참는 게 맞았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맞는 말 같았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다. 며칠 후 지은이한테 전화했다. 그날 힘들었지? 지은이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음식간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지은이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다. 우리 딸이 자책하고 있구나.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있구나.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웠다.
복도에서 지은이를 쳐다보며 나는 그때 일을 떠올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얘야의 내 목소리가 나왔다. 엄마가 미안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때 사돈 모임 때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엄마가 나서지 못했어.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겁쟁이였어. 나는 눈물이 났다. 지은이 아빠 말만 듣고 참았어. 시댁 행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엄마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힘든 게 아니었어. 비겁했던 거야.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뒤로도 계속 그랬지? 내가 힘들어 보여도 괜찮다고 믿고 싶었어. 시댁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엄마가 틀렸어.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미안해.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엄마가 그때 나섰어야 했어? 너를 일으켜 세웠어야 했어? 시어머니한테 따졌어야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랬으면 너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지은이도 울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말했어야지. 나는 지은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하지만 엄마도 알아야 했어? 내가 힘든 걸 알아챘어야 했어.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지은이를 안고 싶었다. 위로해주고 싶었다. 한참 후 지은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나는 지은이의 얼굴을 쳐다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 보였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말했다. 엄마가 옆에 있어? 같이 이겨내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비겁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 지은이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날 무릎 꿇었던 지은이의 모습은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 거다. 우리 지은이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게. 그건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이 지은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갔다. 뭔가를 꺼냈다. 낡은 파일 하나였다.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건넸다. 나는 파일을 열어봤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결혼 당시 계약서, 전세 계약서, 송금 내역서. 모두 지은이가 챙겨둔 것들이었다. 왜 이걸 여기 보관하고 있었니? 나는 물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집에 두면 없어질까 봐요. 없어진다고? 시어머니가 찾으면 버릴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서류를 버릴 거라니? 무엇 때문에? 파일을 더 펼쳐봤다. 제일 위에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 지은이가 시집갈 때 우리가 전세금을 다 냈다. 3억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다. 지은이 아빠가 퇴직금까지 털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그 밑에 송금 내역서가 있었다. 혼수 비용이었다.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마련했다.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집만 제공했을 뿐이다. 그것도 전세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나는 서류를 보면서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전날 밤이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었다. 사돈 어른, 우리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요. 혼수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했다. 사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 살겠네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고마워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빨리 말해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혼수도 제대로 못 챙겨왔다고요. 전세금도 우리 집에서 다 냈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친척들 앞에서 그러셨어. 지은이가 울었다. 부끄러웠어요. 엄마, 나는 그때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은이 아빠가 말렸다. 사돈 체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나는 참았다. 억울했지만 참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분했다. 왜 그때 참았을까? 왜 따지지 않았을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와 민호가 앉아 있었다. 매니저도 자리에 있었다. 나는 파일을 탁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쳐다봤다. 그게 뭡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파일을 펼쳤다. 전세 계약서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서류를 쳐다봤다.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전세 계약서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지은이가 결혼할 때 제가 낸 전세금 3억 원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나는 송금 내역서도 꺼냈다. 이건 혼수 비용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전부 우리가 마련했어요.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서류를 쳐다봤다. 조용히 내용을 확인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런데 당신은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다고 했죠. 전세금도 당신네 집에서 냈다고 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지은이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어머니가 그러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요? 나는 민호를 쳐다봤다.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3억 원을 냈어요. 3억. 평생 모은 돈입니다. 지은이 아빠 퇴직금까지 털어서 마련한 돈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돈으로 전세 얻어서 당신네 아들이 살게 했어요. 혼수도 우리가 다 챙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우리 돈으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요? 왜?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차갑게, 또렷하게. 친척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당신 내가 다 해줬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건 체면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체면이요. 그럼 우리 체면은요? 우리 지은이 체면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줬다는 말 들으면서요. 지은이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요?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우리한테서 돈은 받아 챙기고, 우리 지은이는 무시하고, 친척들한테는 거짓말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돈 어른,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손님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지은이가 용돈 얼마나 드렸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50만 원씩 드렸어요. 매번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지은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말해야 해.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우리 지은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댁에 드릴 돈 마련하려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네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보태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나 벌겠다고 나왔다고 했죠? 우리 집 체면을 구긴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서류들 다 복사해서 친척들한테 보낼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진실인데 왜 안 됩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요. 나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체면 운운하십니까? 당신이 우리 체면 생각한 적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 어른,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부탁은 소용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혜자 여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체면이 구겨진 표정이었다. 이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수치심이 섞여 있었다. 매니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일단 이 사건은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멈칫했다. 지은아, 나는 작게 불렀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은 저쪽에 있어.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박혜자 여사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사돈 어른,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끼리.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가족이면 이렇게 합니까? 사람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게 가족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깨물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장모님,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그러신 겁니다. 지은이가 좀 더 잘했으면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집안일하고 당신 어머니 용돈까지 챙겼어요. 그게 부족합니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당신은요, 나는 민호를 향해 계속 말했다. 지은이 남편이죠. 아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 잡히고 있는데 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무섭다고요? 그래서 아내를 내팽개쳤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은이의 남편인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맡겼단 말인가? 매니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일단 여기서 더 논쟁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김지은 씨, 오늘은 조퇴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힘드셨을 테니까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가자, 지은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뒤에 남았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안 깊은 곳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다. 지은아,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생각하자. 내가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고마울 거 없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백화점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강남거리는 여전히 번잡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차들이 오가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지은이의 손만 느껴졌다. 그 작은 손, 떨리는 손,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집에 가자, 내가 말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지은이를 옆에 앉히고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지은이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냥 된장찌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된장찌개, 김치도 곁들여서 지은이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오랜만이라 내 가슴이 뭉클했다. 지하철이 흔들리며 달렸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스쳐갔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다를 거다. 지은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다시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 거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아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은이 왜 같이 온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말하자면 길어. 지은이 아빠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아, 괜찮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은이 아빠를 쳐다봤다.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 하지만 먼저 지은이 좀 쉬게 해. 지은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 오늘 있었던 일을 지은이 아빠한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의 행동, 민호의 무책임함. 그리고 지은이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 전부 다 말해야 했다. 나는 된장을 풀면서 생각했다. 지은이 아빠가 화낼까? 아니면 또 참으라고 할까? 예전 같았으면 참으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나도 참지 않을 거다. 저녁을 먹으며 나는 지은이 아빠한테 전부 말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CCTV 영상, 시어머니의 행동, 민호의 무책임함. 그리고 지은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는지. 지은이 아빠는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가 힘들었을 텐데 내가 몰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몰랐어. 우리 둘 다 몰랐어. 지은이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사돈 모임 때 내가 당신을 말렸잖아. 그게 잘못이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그날 밤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은이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다.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귀를 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민호의 무책임한 표정, 지은이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CCTV 영상.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지은이를 지키겠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지은이 방문 앞에 다시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지은이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엄마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은이의 얼굴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지은이를 안았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지은이가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다짐했다. 이제 절대 지은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지은이 아빠는 일찍 회사로 나갔다. 지은아, 오늘 회사 안 가도 되지? 내가 물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님이 이틀 쉬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심이 됐다. 지은이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이. 나는 지은이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천천히 마셔. 지은이가 잔을 받아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울 거 없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식탁에 앉아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같았다. 나는 지은이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제보다 눈이 덜 부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지은아,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랑 얘기해봤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이후로 연락 안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다. 민호가 어제 그 상황에서도 지은이를 감싸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까? 지은이가 그 사람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은이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에 민호 이름이 떴다. 지은이가 전화기를 쳐다봤다.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받아 은혜가 말했다. 얘기해야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작았다. 응. 나 괜찮아. 민호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지금은 좀. 지은이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 왜 내가 말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만나서 해. 지은이가 전화에 대고 말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잠시 후 전화를 끊었다. 민호가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가서 내 마음 다 말해. 참지 말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지은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지은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다. 민호가 과연 지은이에게 사과할까? 아니면 또 어머니 편만 들까? 가슴이 무거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은이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사과했어요. 사과. 나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어떻게 사과했는데?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자기가 말릴 수 없었다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나를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했어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잘했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겠다고. 그래.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 답했니?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민호 말 믿고 싶지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당연해.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니까.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날 오후, 나는 지은이와 함께 시장에 갔다. 장을 보면서 마음을 좀 풀고 싶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생선 냄새, 채소 냄새, 과일 냄새가 뒤섞였다. 지은이가 고기를 고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랜만에 시장 와서 좋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예전엔 같이 자주 왔었지. 지은이가 웃었다. 그 미소가 조금 밝아 보여서 내 마음도 살짝 가벼워졌다. 우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저 내일 회사 갈게요. 그래, 나는 놀랐다. 괜찮겠어? 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무리하지 마.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그날 밤. 지은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지은이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없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호의 사과는 진심일까? 앞으로 지은이를 정말 지켜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지은이를 지킬 거라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백화점으로 출근했다. 나는 배웅하며 말했다. 지은아, 무리하지 마.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이 보였다. 나는 지은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또 나타나지 않기를. 민호가 제 역할을 하기를.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괜찮아요. 목소리가 밝았다. 동료들이 많이 위로해줬어요. 매니저님도 계속 신경 써주시고 나는 안심이 됐다. 다행이다. 오늘 좀 어땠어? 좋았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손님들 응대하면서 정신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했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지은이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에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또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화나셨대요. 어제 일 때문에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화났다고. 그래서 뭐래? 저보고 사과하래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내가 왜 사과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 말로는 어머니가 체면이 깎였다고 화나신 거래요. 제가 백화점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창피를 당했다고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란. 내가 소란을 일으켰다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은아, 그건 터무니없어. 내가 아니라 저쪽이 소란을 일으켰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저도 민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민호가 자꾸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사과 안 한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어머니한테 빌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잘했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근데 엄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민호가 계속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민호가 내 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진심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너를 지켜줘야 해. 그런데 민호는 그러지 않았어. 계속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근데 민호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지. 하지만 행동이 따라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은이가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민호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지은이를 계속 아프게 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은이가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지은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의 전화, 시어머니의 태도, 지은이의 마음. 전부 다 말했다. 지은이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말했다. 지은이를 저런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자. 지은이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우리 딸이 행복해야 해. 받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나는 지은이에게 아침을 차리며 물었다. 지은아, 오늘 회사 어땠어? 지은이가 식탁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엄마. 동료들이 계속 신경 써줘서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안심이 됐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여전히 그늘이 져 있었다. 어제 민호와의 대화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된장찌개를 떠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 그리고 무슨 고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지은이가 다시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까?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내 핸드폰이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받으려다 멈칫했다. 혹시 시어머니 박혜자 여사일까? 하지만 번호가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되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저는 민호 어머니 친구예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시어머니의 친구.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사돈 어른, 혜자 씨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속상하다고? 그게 제 탓입니까?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아니요. 오해 마세요. 이혜영이라는 여성이 급히 말했다. 혜자 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창피를 당해서 정신없대요. 사돈 어른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지은이가 머리채 잡힌 걸 이해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혜자 씨도 화가 나서 그랬대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이혜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자 씨 말로는 지은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 챙기는 것도 소홀하고 밥도 맛없게 하고. 나는 말을 끊었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지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혜영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돈 어른, 저는 그냥 중재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중재요. 나는 비웃었다. 중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은이가 당한 걸 사과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친구를 시켜서 나한테 전화하게 했다니? 직접 사과할 용기는 없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을 보내는 건가? 나는 지은이 방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엄마야. 지은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방금 내 시어머니 친구한테 전화 왔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화 내용을 전부 말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미안할 거 없어.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 이제 지쳤어요.
민호도 시어머니도 다 지쳤어요.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알았어. 그럼 이제 그만해도 돼? 지은이가 나를 쳐다봤다. 그만하라뇨. 그 집에서 나와 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더 이상 거기서 고통받을 필요 없어.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그건 생각해봐.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매일 불안하고,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상처받잖아. 그게 결혼 생활이니?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지은이와 함께 여의도에 있는 시댁으로 갔다. 지은이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지은이가 망설였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우리는 시댁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다. 장모님. 지은이.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짐 챙기러 왔어. 내가 말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짐이요. 그래,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가자, 지은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이 짐 챙기러 왔습니다. 은하는 차갑게 말했다. 지은이가 여기서 더 살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며느리가 멋대로 집을 나가겠다고요? 멋대로가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지은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이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지은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잘하겠다는 말 믿으라고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사돈 어른, 너무하십니다. 우리 집 며느리를 이렇게 데려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지은이를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닐 때는 체면 생각 안 하셨나요? 지은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책, 소소한 물건들. 나는 지은이를 도왔다. 시어머니가 막으려 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당장 그만해.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은이가 달라졌음을 알았다. 우리 딸이 단단해졌구나. 짐을 다 챙기고 우리는 문을 나섰다. 민호가 따라왔다.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나 지쳤어. 너도 나 지키지 않았잖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내가 용기 냈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이제 새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 앉아서 짐을 정리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지은이를 지켜봤다. 지은이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지은아, 차 마실래?
내가 물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나는 차를 가져와 지은이 옆에 앉았다. 천천히 정리해. 급할 거 없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지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끝난 걸까? 며칠이 지났다. 지은이는 다시 백화점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이 지은이를 많이 챙겨줬다. 매니저도 지은이에게 특별히 신경 썼다. 김지은 씨, 무리하지 마세요. 매니저가 말했다고 했다.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다. 지은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 지은아, 다시 생각해줘.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다. 민호야, 나 이제 못해. 너도 알잖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민호 씨, 무슨 일이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지은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가 지금 너 만날 준비 안 됐어. 민호가 나를 쳐다봤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지은이를 지킬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말은 쉬워. 하지만 내가 지은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민호야, 왜 왔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가 급히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너무 늦었어. 나 이제 너 믿을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너 어머니도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 지은이 말 들었지? 이제 그만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만 주시면. 기회는 이미 많았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이가 머리채 잡힐 때, 무릎 꿇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남편이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이가 말했다. 민호야, 가. 나 이제 결정했어. 민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지은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지은이와 나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제가 이혼하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정말이니? 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며칠 후, 지은이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김지은 씨, 전세금과 혼수 비용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잘할 수 있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의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시장에 들렀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 먹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니까 좋아요?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딸이 다시 웃고 있구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지은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눈물 섞인 미소였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서류에 사인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지은이의 어깨가 살짝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지은이는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백화점 일을 계속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 어느 날 지은이가 동료들과 함께 도자기 공방에 갔다고 했다. 엄마, 도자기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 지은이가 사진을 보여줬다. 작은 찻잔을 들고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예쁘다. 우리 지은이, 내가 말했다. 지은이가 웃었다.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은이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예전엔 시댁일 때문에 친구들과 연락이 뜸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집에 돌아와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저보고 많이 밝아졌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지은이 원래 밝은 애야? 지은이가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냈기 때문이야.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전세금과 혼수 비용은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았다. 지은이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엄마, 저 독립할게요.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놀랐다. 독립.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자주 올게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그래, 내가 원한다면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지은이가 이사한 날, 나는 짐을 옮기는 걸 도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지은이의 손길이 닿아서 따뜻해 보였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책상 위에 도자기 찻잔을 올려놓았다. 엄마, 여기서 새 시작할게요.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할 거야. 지은이가 웃었다. 엄마, 자주 놀러와요. 당연하지. 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은이가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이제 우리 딸은 자기 삶을 살아갈 거다. 몇 달 후. 지은이는 백화점에서 승진했다. 매니저가 지은이의 성실함을 높이 샀다. 김지은 씨, 정말 잘했어요. 매니저가 말했다고 했다. 지은이는 그 말을 전하며 웃었다. 엄마, 나 이제 좀 자신감 생겼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지은이는 뭐든 할 수 있어. 지은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뭘? 내가 물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댁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야.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날 지켜줬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지은이는 지역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일을 겪은 여성들이 모인 자리였다. 지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저는 오랫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제 행복을 찾기로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지은심 한 여성이 말했다.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뜻깊었어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내가 정말 대단해. 지은이가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우리는 집 앞 공원에서 잠시 걸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하늘은 맑았다.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방을 바라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 지은이가 다시 웃고 있구나. 다시 행복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행복했다. 지은이를 지킬 수 있어서, 우리 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서. 이 모든 게 지난 고통을 이겨낸 결과였다. 지은이의 미소가 내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지은이 곁에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이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게?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